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저 여기 있는 애플 비전 프로 리뷰하려고 무려 1000만원이나 태웠습니다. 저는 이 메타퀘스트 3만 해도요, 막 6개월 동안 사용시간이 300시간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VR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VR 기기를 만든다? 와, 이건 못 참지 진짜. 그래서 이렇게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이렇게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비전 프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어떠냐고요? 어떤 점에서는 와, 진짜 끝내준다, 미쳤다, 이거는 진짜 애플이니까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아, 애플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제품을 이렇게 광고했다고 할 정도로 완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은 진짜 놀라운 제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보시다시피 영상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VR 기기에 미쳐있는 테크 유튜버 저 테크몽이 직접 막 써보면서 분석한 비전 프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애플은요, 이 비전 프로를 이거는 VR 기기가 아니야, 이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완전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고, 굳이 어떤 카테고리에 넣자면 이거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VR이란 단어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앱 이름까지 애플 눈치를 보고 있는 걸 보고 좀 뭐라는 거야 저 애플 미친놈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좀 분석하면 할수록 아, 왜 애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랑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제가 비전 프로를 처음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와, 박스 진짜 크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박스를 열면 이렇게 비전 프로 본체가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품 앞이 유리다 보니까 이걸 덮어주는 실 커버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성품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서가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비전 프로를 썼을 때 좀 무겁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머리에 가해지는 무게를 좀 분산시키는 듀얼 루프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비전 프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메인 배터리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비전 프로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 뽑으면 바로 비전 프로 전원 꺼집니다. 자체 배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메인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타입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비전 프로의 외장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어댑터랑 C2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비전 프로를 착용했을 때 얼굴에 직접 닿는 부분인 라이트실 쿠션이 있고요. 그리고요, 아, 이거는 귀하죠. 애플에서 만든 이 고급 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은 여기까지고 이제 제품 디자인을 좀 볼 건데요. 저희 비전 프로 처음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와, 저도 VR 기기를 꽤나 다양하게 많이 봤는데 얘를 딱 보니까 아니, 어떻게 VR 기기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들었어요. 아, 정말 이런 전자제품 디자인은 전 세계에서 애플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을 실제로 눈으로 보기 전에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진 같은 거 봤을 때는 아, 그거 너무 커 보이던데? 못생겼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얘 실제로 눈으로 보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전 프로는 앞에 본체가 있고요. 뒤에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주는 라이트 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실은 이 비전 프로 본체에 자석으로 붙어 있어요. 그냥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면 착 하고 붙어요. 근데요, 이 라이트 실은 진짜 너무너무 쉽게 잘 빠집니다. 그냥 톡 치면 빠져요. 그래서요, 절대로 이 비전 프로를 들 때는 위에 있는 라이트 실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제품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착용할 때도요, 여기를 잡고 착용하게 되면 제품이 또 추락해가지고 이 비싼 제품이 깨질 수가 있어요. 정확히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서 알루미늄 부분을 잡고 뒤에 있는 밴드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라이트C라고 붙는 이 자성의 세기를 왜 이렇게 약하게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접착제로 고정할 것까지도 생각했어요. 뭐 여튼 이 라이트실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쿠션도 이렇게 따로 떨어지고요. 근처에 갖다 대면은 착 하고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스트랩도 안에 있는 이 주황색 끈을 이렇게 당기면은 분리가 가능한데요. 다행히 주황색 끈을 당기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 끈은 떨어질 염려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착용을 하고 전원을 한번 켜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전 프로는 자체 내장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배터리에 선을 옆에다가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착 얹어주고 옆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뭐 전원 버튼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은요, 전원 켜지고 이거 벗으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부터 착용을 해볼 건데, 저 처음에 이걸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촬영하니까 뒷부분 눌리고 옆에를 이렇게 조여줘도 되게 밑에가 덜렁덜렁하고 빛 많이 보이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좀 많이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 비전 프로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착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본체는 조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뒤에 있는 스트랩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이렇게 착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용을 해야 돼요. 즉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용하니까 여기 있는 귀도 스트랩에 안 눌리고요. 얼굴에도 무게가 좀 골고루 분포가 돼서 이마가 많이 안 아팠어요. 좀 오래 착용해도 좀 불편함이 줄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배터리를 딱 꽂고요. 이렇게 딱 쓰고 알맞게 조여주면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인식해서 알맞게 두 개의 렌즈 사이 거리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사이 간격 측정이 끝나면 여기 있는 많은 외부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쫙 찍어서 사용자의 눈에 이렇게 쏴주는데 그걸 이제 패스스루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 기능은요, 진짜 지금 남아있는 그 어떤 VR 기기보다도 훌륭합니다. 이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패스스루 기능이 되기는 되는데 노이즈도 되게 많이 보이고 좀 자글자글하고 화질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비전 프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노이즈도 거의 없고 스마트폰 텍스트를 직접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거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선명하냐? 그게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은 잠깐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조금만 어두워지면 노이즈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선명한 거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요, 얘가 주변 환경을 워낙 고화질로 촬영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사람 눈에 이렇게 쏴줘야 되다 보니까 그냥 딱 보고 있으면 화질이 되게 좋은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잔상이 좀 심하게 남습니다. 제가 여기에 심하게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잔상은 여기 있는 퀘스트 3보다 훨씬 심해요. 그리고 또 퀘스트 3랑 몇 가지 기능 비교한 김에 비전 프로를 착용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시야각도요, 이 퀘스트 3랑 비교하게 되면 명백하게 더 좁아요. 특히요, 양 옆에 있는 시야각은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뭐 그냥 조금 차이가 나네 이 정도인데 상하 시야각, 특히 상단 시야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걸 착용하고 눈을 살짝 이렇게 위로 보면 퀘스트 3는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요, 이건 모든 VR 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VR 기기를 딱 쓰고요, 눈과 눈 사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가운데 검은색으로 뭔가 약간 띠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스테레오 오버랩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컨텐츠에 집중하면 거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VR로 컨텐츠를 감상하다가 대상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의도적으로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다 보면 이 검은색 띠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게 양쪽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를 서로 가운데서 합성하다가 그때 생기는 좀 문제거든요. 이 스테레오 오버랩도 퀘스트 3보다 비전 프로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패스스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전 프로가 좋지만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를 볼 때 모든 환경에서 비전 프로가 퀘스트 3보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착용을 해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고요. 그러고 나면 애플 계정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애플답게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비전 프로를 인식하고요, 아이폰에 있는 이 그림을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자동으로 계정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잠금을 해제하거나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있잖아요. 비전 프로는 옵틱 아이디라고 비전 프로를 딱 쓰게 되면 눈을 스캔을 해가지고 바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다른 VR 기기들은 매번 낄 때마다 이 잠금 기능을 해제하면 불편하니까 따로 잠금 기능을 설정 안 하거나 설정 못하는 기기들이 많은데 얘는 확실히 애플답게 다르죠. 보안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눈을 스캔하는 옵틱 아이디는 단순히 뭐 잠금 해제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확실히 진짜 애플스럽죠. 여튼 이렇게 옵틱 아이디도 등록을 하고 간단한 테스트가 끝나면은 페르소나라고요, 여기 있는 많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제 얼굴을 스캔을 하고요, 저의 아바타를 만드는 걸 할 건지 묻는데 이거 한번 해봤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 표정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걸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전 프로를 사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착용하는 과정이 그렇게 편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걸 잘 쓸까 싶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비전 프로 외부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제가 뭔가 컨텐츠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좀 보랏빛으로 뿌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아무 컨텐츠도 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앞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 눈이 보이는데요, 상대방과 소통할 때 이걸 계속 쓰고 있으면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통할 때는 이거 벗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기본 세팅은 됐고 이 비전 프로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볼게요. 이 비전 프로를 착용했을 때 기본 세팅은요, 패스스루 상태, 카메라를 이용해서 착용했을 때 주변이 다 보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이 좀 지저분해서 이거 보기 싫고 난 되게 이쁜 배경을 이렇게 쫙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스루를 이용한 현실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 배경은 이렇게 등록된 배경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등록된 배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넘기면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그냥 저는 그 아이콘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아이콘이 선택이 됩니다. 아이 트래킹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된 메뉴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 PC로 따지면 클릭 기능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저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 진짜 어색했는데요, 한 10분만 써보니까 와, 애플 인터페이스 진짜 잘 다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혁신적이고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요, 보통 이런 퀘스트 3도 눈을 추적하는 아이 트래킹은 안 돼도 손을 추적하는 핸드 트래킹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퀘스트 3 같은 기기를 쓰고 제가 원하는 메뉴를 찾은 다음에 그거 이렇게 누르거나 그 근처로 커서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찝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계별로 따져보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당연히 선택하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이용해 가지고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눈으로 메뉴를 찾고 손을 이동해 가지고 터치를 하거나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걸리는데 이 비전 프로는 이거를 2단계로 단축시켰어요. 눈으로 이용해 쳐다보고 클릭하고. 그래서 만약 이 퀘스트 3를 이용해 가지고 핸드 트래킹 기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떠 있는 게 진짜 많으면은 막 이렇게 했다가 좀 하다 보면 팔이 아프고 막 못할 정도로 되게 불편한데,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팔 위치 딱 고정시키고요, 뭐 책상 위에 올리시든 이렇게 하시고요,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실사용에도 좋을 정도로 인터페이스만큼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이 트래킹을 이용하고 손에 있는 핸드 제스처를 이용하는 게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선택이 될까 싶잖아요. 네, 굉장히 정밀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요, 이렇게 비전 프로에서 엑셀 앱을 실행한 다음에 옆에 지금 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히 원하는 셀을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이 많은 셀 중에 그 셀이 정확하게 눌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써보니까 정확도는 되게 높은데 제가 원하는 대상을 쳐다봤을 때 거기가 활성화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셀을 누를 때 셀을 클릭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인식이 안 됩니다. 실제로 셀을 이렇게 눌렀을 때 정확하게 인식되는 속도는 셀을 쳐다보고 클릭을 하고 옆에 있는 셀을 쳐다보고 잠깐 기다렸다가 클릭을 하고 옆에 있는 셀을 쳐다보고 잠깐 기다렸다가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눈동자를 굴려가지고 대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직접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크롤을 할 때도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크롤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각 창 밑에 보면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요, 이 핸들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해봤을 때 이 아이 트래킹과 핸드 트래킹 기능이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만큼 편하냐, 그만큼 정밀하게 잘 되냐를 따지면 저는 한 마우스 기능의 70% 정도는 따라온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막 여러 개 선택해야 되는 속도는 느린데 조금만 천천히 하면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제 마우스 말고 이 비전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는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전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허공에 쓰는 키보드는요, 실제 우리가 쓰는 물리 키보드랑 비교하게 되면 한 15%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따라온 것 같아요. 일단 뭐 키보드를 직접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가지고 쓰는 거는 당연히 불편하고요. 그러면 허공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눌렀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손가락 인식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양 끝에 있는 검지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국 독수리 타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인식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에서 무슨 키보드로 작업을 좀 하고 싶으시면 결국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마우스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걸 추천드려요. 얘도 아이패드나 아이폰, 맥북처럼 블루투스 기능 되거든요. 얘 애플 기기예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거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에어드랍도 되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파일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아이클라우드 기능 이용하고 데이터 연결돼 있으면 뭐 동기화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아이클라우드 용량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수동으로 보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촬영 버튼도 있는데 얘도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처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버튼을 마치 카메라의 셔터처럼 이용해서 촬영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써보면서 느낀 거는요, 얘는 단순 VR 기기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머리에 쓰는 아이패드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를 쓰면 쓸수록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전 프로에서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있는 앱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못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앱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쓸 수 있는 앱들이 꽤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앱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워드나 엑셀을 포함해서 많은 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계정이 미국으로 지역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원래 쓰던 애플 아이디를 미국 계정으로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새로 그냥 미국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프로를 머리에 쓰면서 뭐 웹서핑 같은 걸 하고 싶다? 아이패드에서 보통 사파리 같은 그런 웹브라우저 쓰잖아요. 얘도 사파리 웹브라우저가 그대로 있어요. 실행하셔서 쓰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간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기본 브라우저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전 프로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기본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활용도는요, 그 어떤 다른 VR 기기랑 비교를 해도 차원이 다른 편의성을 보여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파리를 띄웠는데 이걸 쓰다가 이 사파리 창을 옆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가운데 다른 앱을 띄우고 싶잖아요. 착용한 채로 여기 있는 크라운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시키고 싶은 앱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앱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뜹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크라운을 눌러서 이렇게 앱을 띄운 다음에 또 원하는 앱을 새로 띄우고요. 이 과정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진짜 편합니다. 물론 당연히 원하면 창 크기도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 비전 프로를 이거를 VR 기기라고 부르지 마,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불러줘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장점을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프로의 특징 중 하나는 얘가 애플 기기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에어드랍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저런 사진이나 영상을 넣어서 몇 개를 좀 봤는데 몇몇 부분은 진짜 좀 기대 이하다 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폰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요, 그걸 에어드랍으로 여기로 넘겨서 한번 봤는데, 그냥 처음에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아이폰에서 보는 것처럼 별 감흥이 없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요, 갑자기 파노라마 사진이 확 커지면서 엄청 넓게 보입니다. 와, 이거 제가 아이폰으로 실내에서 좀 촬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이렇게 좀 꼈는데, 밝은 곳에서 풍경 사진을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은 다음에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이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카메라로 동시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약간 합성해가지고 대상에 입체감을 좀 주는 그런 3D 촬영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제가 그거를 여기 비전 프로로 옮겨가지고 한번 영상을 좀 봤는데, 그거는 약간 3D가 느껴지긴 하지만 솔직히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일단 촬영할 때 최대 해상도랑 프레임이 FHD 30으로 제한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걸 비전 프로로 실제로 보니까 약간 그 3D 느낌은 나는데 좀 대상이 움직일 때 좀 블러 현상도 보이고 울렁울렁거려서 애플이 광고하는 것처럼 우와 엄청 대단하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런 아이폰으로 찍은 3D 공간 영상도 이런 메타퀘스트 시리즈에서 볼 수 있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3D 영상 기능은 좀 기대 이하였는데, 파노라마 사진은 진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봤을 때 끊김도 없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진짜 화질만 좋게 찍으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비슷하게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비전 프로를 이용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뭐 영상을 보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을 보는 거는 솔직히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얘는 자체적으로 유튜브 앱이나 넷플릭스 앱이 없고요. 사파리에서 직접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뭐 영상을 보시면 되긴 하는데, 유튜브에서 VR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런 메타퀘스트 3에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못 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파리에서 직접 들어가게 되면 뭐 몇몇 영상들은 볼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DRM 걸려가지고 화면이 까맣게 나오고 소리만 들리지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나중에 비전 프로에서 유튜브 앱이나 넷플릭스 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구글이랑 넷플릭스에서 비전 프로용 앱을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비전 프로는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행히 애플이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패드용 유튜브 앱이랑 넷플릭스 앱을 여기서 띄울 수 있게는 뭐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된다고 해도 화질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패드용 넷플릭스 최대 화질이 FHD잖아요. 그리고 또 비전 프로는 디즈니 플러스 앱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화질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최근 이렇게 3D 영상을 따로 눌러가지고 진짜 화면에 있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입체감이 나오는 그런 3D 영상을 볼 수 있긴 한데요, 대상이 움직일 때 좀 대상 주변이 흐릿해지면서 좀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는 비전 프로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 영상 보는 용도로는 그냥 유튜브에 있는 일반적인 영상 이렇게 평면으로 보거나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영상 정도로 보는 걸 제외하면 아직 추천드리긴 좀 이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비전 프로 스피커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그 어떤 VR 기기보다 스피커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이 비전 프로는 정말 넓은 공간에 이런저런 앱들을 창으로 띄워가지고 여기저기에 배치하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뭐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플도 그런 걸 의도했는지 이 기기를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공간 컴퓨팅이 제대로 되려면 생산성이 있는 어떤 앱들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비전 OS는 아이패드 OS를 약간 튜닝한 수준이라 제대로 생산성 있는 앱을 여기서 사용하는 건 진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 컴퓨팅을 기대하신 분들은 맥북의 화면을 여기다가 미러링 해가지고 화면 엄청 크게 쓰고 화면 되게 여러 개 띄워가지고 보면 되게 생산성 있고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해봤는데 실제로 꽤나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애플답게 화면을 띄우는 인터페이스, 미러링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비전 프로 이렇게 쓰고요, 화면이 켜져 있는 맥북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같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으면 이렇게 위쪽에 이런 미러링 아이콘이 뜨거든요. 이걸 딱 쳐다보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맥북의 화면이 꺼지면서 위에 바로 큰 화면으로 맥북 화면이 미러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맥북 키보드랑 맥북 터치패드 혹은 맥북에 연결된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큰 화면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랑 위치도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화질도 진짜 선명해요. 저 처음에 이 기능 써보고 깜짝 놀란 거는요, 첫째는 화질이 정말 좋다는 거고요. 둘째는 보통 이런 미러링을 하게 되면 화면 지연 속도가 조금씩 밀리거나 좀 느리거나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 맥북 화면을 이렇게 미러링해서 화면에 띄워놓으면요, 지연 속도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꼭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주변에 있는 공유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돼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기기가 마치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처럼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서 두 기기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기능만큼은 처음 제가 써보고 진짜 만족스럽긴 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게 단점이, 보통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 그러면 맥북 화면을 위에다가 하나는 똑같이 미러링하고 양쪽 옆에다가 맥북 화면을 두 개씩 이렇게 더 띄워놔가지고 여러 개의 맥북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멀티 모니터처럼 그렇게 쓰면 참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맥북을 이걸 쓰고 미러링을 하게 되면 맥북은 한 화면밖에, 그냥 그 화면을 미러링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옆에다가 따로 맥북 화면을 더 띄워놓고 여러 개 창을 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맥북 미러링은 이렇게 가운데 두거나 제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다른 비전 프로 OS에 있는 앱을 띄워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뭐 이런 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맥북 화면을 두고 옆에 다른 거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다는 건 좋긴 한데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걸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 비전 프로를 이용해가지고 공간 컴퓨팅 기능은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다. 근데 VR 기기는 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 프로의 이 고성능 디스플레이에 이 고성능 렌즈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얘로 게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애플에서 만든 거잖아요. 애플 기기로 게임을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메타캐스트의 VR 게임과 비교하게 되면 수준이 정말 좀 택도 없이 부족해요. VR 게임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개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실행해보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비전 프로에서 VR 전용 게임으로 나온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임은 이런 메타캐스트에서 리듬 게임으로 꽤나 유명한 게임, 비트세이버는 아쉽게도 아니고 신스라이더라는 게임이에요. 이건 제가 메타퀘스트 영상에서도 리뷰를 했는데 리듬에 맞춰서 날아오는 노트들을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이게 되는데요. 이 비전 프로는 이런 컨트롤러 없이 핸드 트래킹을 이용해가지고 손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애플에서는 핸드 트래킹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게임을 해보니까 좀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 신스라이더의 최적화 문제인지 아니면 핸드 트래킹한 속도가 느린지 뭐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한데 제가 신스라이더를 메타퀘스트에서 좀 해본 입장으로서 이 정도면 게임 거의 못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프로에서 핸드 트래킹을 이용한 다른 VR 게임인 후르츠 닌자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할 수준입니다. 핸드 트래킹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요. 반응 속도도 느리고요. 그리고 가끔 제 핸드 트래킹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비전 프로에 들어가 있는 AP가 되게 고성능이라고 들었는데 이 별거 안 되는 후르츠 닌자 그래픽조차도 이 비전 프로에서 돌리는데 끊겨요. 확실히 애플 기기로 게임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이제 슬슬 비전 프로의 단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이 비전 프로는요, 다른 기기랑 또 떨어질 뻔했다. 이 비전 프로는요, 다른 VR 기기랑 다르게 내장 배터리를 없애고 이렇게 외부의 배터리를 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용 시간이 엄청 긴 게 아니라 한 2시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비전 프로로 좀 생산성 있는 작업을 좀 오래 하려면 이 보조 배터리처럼 보이는 여기에 별도의 C타입 충전 케이블 연결하고요. 그래서 이 비전 프로 본체 케이블에 배터리에 여기 또 케이블 꽂아서 어댑터까지 선이 그냥 막 주렁주렁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배터리 여분 사가지고 배터리만 중간중간에 교체하면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배터리 뽑는 순간 이 비전 프로 전원 꺼져요. 교체할 때 작업이 연속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메타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장 배터리 있고 뒤에 있는 이거는 보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이 보조 배터리 다 되면 이 보조 배터리만 딱 뽑아가지고 얘만 교체를 해주면 얘를 그냥 계속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장 배터리 연결 방식도요, 이쪽에 이 동그란 부분도 그렇고 이 반대쪽에 연결되는 이 방식도 유심핀을 이용해서 이거 찌르면 이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양쪽 다 제가 한 번도 어디서도 본 적도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과 호환이 안 된다는 점도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 비전 프로의 착용감입니다. 얘는 무게가 너무 이 앞쪽에 다 쏠려가지고 착용할 때 무거워요.
무게가 훨씬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전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타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 배터리도 있지만 뒤에 보조 배터리도 있죠. 이렇게 스트랩 자체도 크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무게 다 합치면은 거의 이 비전 프로의 배터리 합친 정도 무게 되거든요. 근데도 저는 얘를 사용하면서 무겁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무게가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다 보니까 무게가 서로 분산이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랩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어보면 무게가 앞으로 쏠려 있다면 얘가 앞으로 확 넘어갈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무게가 뒤에 쏠려 있다면 뒤로 넘어갈 건데 얘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무게 배분이 가운데 기준으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분산해 주는 게 머리 위쪽에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머리 뒤쪽에 또 여기 하나, 얼굴 앞쪽에 이렇게 또 하나, 무게를 되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주다 보니까 얘는 전체 무게는 좀 나가도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무게감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 가운데 있는 목 기준으로 목 뒤에도 무게가 이렇게 실리고 목 앞쪽에도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사용할 때 목이 뻐근한 것도 적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는 다르죠.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모든 무게가 목 기준으로 앞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착용할 때 조금 잘못 착용하게 되면 얼굴 부분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 얼굴 압박을 줄이려면 여기 뒤에만 조여주는 게 아니라 위쪽하고 뒤쪽을 같이 조여주는 듀얼 루프 밴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착용했을 때 모든 무게는 목 기준으로 앞쪽에 대부분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 비전 프로는 목이 아픕니다. 전 얘가 애초에 나올 때부터 배터리를 좀 무게가 나가더라도 뒤쪽에 고정하는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면 나중에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전용 배터리를 뒤에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스트랩이나 고정 방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얘는 여러 가지로 장시간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 기준으로는 주말에 진짜 VR기기 많이 하면 막 10시간씩 한 자리에 내리 앉아가지고 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두 시간 사용하면 목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좀 압박도 심하고 피곤해가지고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단점이 이거 되게 치명적인데 대부분의 VR기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긴 하거든요. 머리에 뭔가 쓴다라는 이 부담감입니다. 이거 머리에 쓰면요 머리 스타일 다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만약에 얼굴에 뭐 화장을 하거나 뭐 비비크림을 발랐다 그러면 여기 다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착용했을 때 뭔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를 이 VR기기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럼 이제 머리가 좀 망가지고 얼굴에 뭐가 묻던가 하더라도 이걸 착용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메타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VR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놨고 사용할 수 있는 VR 전용 앱도 많으니까 얘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비전 프로는 아직까지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좀 부족합니다. 전용 VR 앱이 거의 없어요. 비전 프로의 주 기능이 그거잖아요. 공간 컴퓨팅, 창으로 띄울 수 있는 여러 앱들을 여기저기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 하겠다고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거 안 쓰고 머리에 커다란 이런 거 쓰고 선 주렁주렁 해가지고 쓴다? 아직까지는 전 안 쓸 것 같아요. 뭐 나중이라면 모를까 지금 시점이라면 일반인들이 이거를 한 500만 원 주고 그런 공간 컴퓨팅 하려고 쓴다? 저는 그냥 영상을 보거나 PC랑 연결해가지고 공간 컴퓨팅 기능 쓸 거면 이렇게 선글라스 방식으로 여기에서 바로 영상을 볼 수가 있고 PC랑 연결해가지고 PC 모니터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화면도 얘는 비전 프로랑 다르게 맥북이랑 연결하게 되면 맥북 화면을 3개를 이렇게 막 띄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상이나 공간 컴퓨팅 할 거면 엑스리얼 에어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는 공간 컴퓨팅 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착용 방법이 간단하고 이걸 쓴다고 해서 머리 스타일이 망가지거나 얼굴이 여기 다 어디 묻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착용 방식이 진짜 그런 공간 컴퓨팅이나 영상 보기에 최적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대충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겠죠. 제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이 그래서 좋냐 안 좋냐, 저는 어떤 제품이 좋냐 안 좋냐를 평가할 때는 먼 미래에 좋아질 거다 이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그 제품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거든요. 뭐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전 프로는 저한테 신기하긴 하지만 안 좋은 제품입니다. 전 이거 실제로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운동이나 뭐 게임하는 용도라면 이런 메타 퀘스트 3 살 것 같고요. 뭐 영상이나 공간 컴퓨팅 할 거면 이렇게 엑스리얼 에어 살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면 사요.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 이 비전 프로에 대해서 제가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요. 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발자용 VR 기기를 일반인이 살 수 있게 해준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 제품이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죠.
그리고 애플이 이걸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기기를 생각하고 있냐, 왜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건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추천해 줄 만하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될 때쯤이면 좀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이 제품이 좋은지 아닌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이 제품이 애플 제품이니까 뭐 많이 업데이트 되면 확 달라질 수도 있고, 킬러 앱이 지금은 거의 없지만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종종 이 비전 프로는 리뷰해가지고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릴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얘는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볼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댓글로 이 제품에 대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세요. 네, 그럼 길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저 열심히 했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